시는 지금이고요. 또 시장 전문가와 함께하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율호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계십니까? 자, 김정 아나운서가 뽑아온 또 기업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요. 한전, 한국가스공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법 개정에 관련된 주가들이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와 가스 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해서 물가 안정과 가계 지원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부채가 확대되고 주가가 하락하고 배당 여력도 약화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조항이 신설되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상장 공기업의 공공요금 동결이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오늘 관련 종목들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법 개정안, 뭐 논란도 많고 그게 완벽한 법안은 아닐 거예요. 이제 다듬어 나가야 되지만 시작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 줄거리는 결국에는 주주 보호와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그 본질이죠. 주식시장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공기업 상장이 사실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자꾸 개입을 하면은 뭐하러 상장해? 그냥 상패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공유는 모든 주식시장의 IPO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기업 상장 공개 해놓고 자본은 이 시장에서 가져가는데 이익에 대한 공유는 하지 않는 웃기는 얘기죠, 사실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전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럴 거면 상폐시켜라. 예. 근데 이제 상법 개정안이 되면서 주주 이익에 반하면은 배임에도 저촉될 수 있다? 네, 참 이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이면서도 법이면서도 뭐 그런 거고 우리가 뭐 정치나 법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이 법이라는 게 열거주의가 아니고 어떤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범법으로 규정하는가? 이게 참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냐 아니냐를 고려했을 때 공기업이 굳이 상장될 필요 있나? 만약에 공기업이 물론 뭐 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산업은행 이쪽에다 자금 조달하는 건 괜찮지만 그렇게 자금 조달해서 모자란 부분들은 뭐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도 공모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로 하여금 자금을 모아놓고 이득이 난 것은 왜 주주들한테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근데 이미 제가 이 시장이 뛰어들기 이전부터 이미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3% 룰이 포함된 상태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창업주에서 이제 상속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상법 개정안에 행동을 안 하겠지만 어떤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다거나 아니면 전문 경영인이 있거나 공기업들은 특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을 열심히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늘 알고 있었죠.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가 땅 파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자재를 비싸게 들여와서 우리 국민들의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를 하고 있는데 한 두 번 정도 이제 인상을 했죠. 근데 이제 전문 경영이라든가 외국인의 주주가 비율이 높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어떤 이 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압박은 좀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요금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저는 이런 마인드거든요. 오르는 전기 요금을 이 기업을 통해서 수익 낸 걸로 해지를 해보자. 이런 관점이고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주사나 금융주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나오기 전에 PBR이 0.4, 0.5 요 정도였는데 상법 개정 통과 시점을 앞두고 나니까 뭐 0.8, 0.9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주주하는 정책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오늘은 조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동은 괜찮고 PBR이 아직 0.5, 0.6이 안 되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는 갭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을 이제 뭐 원자재나 뭐 이런 재료값 때문에 가격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걸 물가 때문에 이제 강제로 못 올리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적자는 누적되고 그러면 전체 국민 생활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한전 주주는 어떡하냐. 한전 주주는 국가가 나의 이익을 뺏어가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법 개정이 이제 이번에 이슈가 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전력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법 개정이 되면서 주주 충실 요구가 생겼는데 이게 생겼다고 해서 정말로 요금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과거에 보면 한전,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를 봤을 때 이런 배임 소송이 계속 있어 왔지만 모두 네. 기각이 되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게 배임에 대한 소송이 나오고 배임으로 판단되긴 어려울 수 있더라도 이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가 명확해졌잖아요. 네. 공공성과 주주를 위한 것 사이에서 그동안 균형이 안 맞춰져 있었는데 그렇죠.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과 가스 요금에 대한 논의는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뭐 가스요금 2배, 뭐 전기요금 2배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적정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이제 선행적으로 반응하는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 밖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한국가스공사 조금 더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물론 이제 뭐 인생이나 연륜 이런 거 봤을 때 뭐 우리 앵커님께 비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한 10년 정도 봤을 때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올해 2분기나 3분기보다는 이제 어떤 경제가 좀 안정화 찾고 한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인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인상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상을 했을 때는 뭐 국민분들께서 반발도 강하겠지만 공기업이라는 거, 그다음에 상법 개정이 통과됐으면 그거에 대한 의도, 그다음에 현 정부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이런 요금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보면은 작년에 흑자로 전환된 다음에 배당을 높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제가 어떤 기업인의 입장이었다고 했을 때는 야 이거 배당 5% 어떻게 주지?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그래도 상법 개정 통과됐고 정부의 눈치를 봤을 때는 그다음에 실적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됐을 때는 배당을 5%까지는 못 주더라도 한 3.5에서 4% 사이는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좀 시간을 벌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한국전력은 이미 저번 주에 강세를 보여준 다음에 물량소하면서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저번 주 월화부터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LNG 이제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LNG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미국발 훈풍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암만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투자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냐?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지지율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올려준다는 말에 어제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입을 열심히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LNG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 우리 차관께서도 방문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를 콕 찍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혼풍이 좀 한국가스공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공기관 중에서는 아직은 요 두 종목 외에는 수급이 아직 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수급이 확인되면 또 추가적으로 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는 공적 자금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공적 자금 한두 번씩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어떤 IMF 느낌인가요? 네, 네. 들어봤습니다. 네, 막 금융위기가 도출되면은 기업들이 갑자기 흔들거리고 대표적으로는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IMF 때 은행이 막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개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회수는 하는데 아직도 회수가 안 된 기업들도 있고 그 방산이 또 대부분 그래요. 이 카이라는 회사, 한국항공우주 네. 들어봤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항공우주의 대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란 말이에요. 은행이 지금 대주주인데 그게 공적 자금, 통폐합을 시키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주주가 누군지가 이게 물론 주주들이 다 있죠. 개인 주주도 있고 공적 자금도 주주로 지금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게 조금 난해해서 지금 그러네요. 카이 같은 경우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전 정권 때 지금 보도는 일부 나왔지만 낙하산 인사, 공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문제가 낙하산 인사란 말이에요. 그죠? 하여튼 그 구조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클리어해지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 되고 해결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해 봐야 될까요? 네? 뭐를?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가 되는 거 봤어. 잘 모르겠어.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내가 이 종목을 살지 말지는 펀더멘탈로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매수 타점은 기술적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경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고자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도 저도 뭐 둥글둥글하게 좀 재편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종목 토론실 가면 그냥 야차룰 마냥 그냥 필터링 없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누구 인사가 사실 그러니까 어디 제가 얘기 들은 출신이고. 거예요. 공적 자금이나 공기업은 사실 낙하산 인사가 내려와서 전문 경영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주주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한전의 사장, 뭐 또 은행의 사장, 금융지주 회장, 뭐 다 밑에서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와가지고 임기만 채우고 사고만 없으면 되는데 이게 자꾸 쌓이고 고이다 보니까 병폐가 생기잖아요. 불법 대출 막 나오고 그럼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뭐 그 주주일 수도 네, 있고 뭐 횡령 뉴스. 행령 또 어제 농협중앙에 또 나왔죠. 막 짜증이 뭐 개인적인 이 입장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기업의 사장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게 상법 개정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기업 가치는 다시 밸류에이션이 될 거고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또 뭐 경영권 침해 받네 뭐 이럴 줄 알았네 이러지 말고 예. 아 미안해요 자꾸 흥분하면 안 되는데 예. 의자 살짝 돌리신 거 보면은 맞아요. 흥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공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생긴 다음에 상법 개정이 통과됐으니까 어떤 불협화음과 행동화 그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상법 개정 통과됐는데 어떤 기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상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실적 개선이라든가 대외 매크로에 대한 수혜 가능성까지 있는 종목들부터 위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앵커님께서 한국항공우주 말씀 주셔서 저도 봤는데 일단은 방사안에 끼어 있다 보니까 수급동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한국가스공사를 가장 유심히 보고 있고 그다음 한국전력,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나 방산 등도 수급 전환이 일어났을 때 공략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략은 그래서 저는 우선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은 모두 다 좀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당장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동을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지지하는 걸 보고 사는 타입입니다. 지금 5일선과 11선을 돌파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은 4일 연속 순매수고 기관은 오늘 순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지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분할 매수를 다음 주에 추가 매수 더 한다. 그러면 지금 바로 매수 가능하고 난 분할 매수 못 하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뭐 37,000원부터 36,000원까지 분할 매수. 아, 나는 지지하는 거 보고 사고 싶다고 했을 때는 오늘보다는 뭐 다음 주 수요일쯤에 뭐 35,000원이나 36,000원에 지지하는 모습 보고 매수에 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법 개정과 관련된 공기업 이 개념으로 조금 접근해봤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또다시 예전처럼 또 낙하산 인사 그럼 꽝이에요, 꽝.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만약 진짜 해버리면 기업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맞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는요. H&M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너 비슷한 맥락인데. 네, 사실 유럽에서 스페인 아르시라스 터미널 확장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이것보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의 기대감이겠죠. 이 북극 항로를 국정 과제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기업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나라가 휘청거릴 때는 국적 선사, 그다음에 국적 이 항공사들은 어떻게든지 살립니다. 왜냐하면 군수물자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막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갖고 H&M도 살렸고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여했죠. 산업은행이 이제 그래서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시장에다 팔 수는 없고 블록으로 팔아야 되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뭐 논란이 좀 있었죠. H&M. 그때 해운 관련 이야기할 때도 이제 앵커님께서 H&M 말씀을 주셨고 그때 제가 BIS 이야기를 드리면서 요 위기에 닥쳐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위기를 3년 정도 유예받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북극 항로 개척에 국정과제 선정됐다는 뉴스 하나, 그다음에 이제 BIS 자본 비율 유예를 3년 정도 해줬다라는 뉴스 둘, 그다음에 스페인 터미널 넓히면서 항로 개척에 나선다, 이렇게 모멘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HM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은 저는 중소형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대한주로 뭐 대한해운이나 KSA 해운이나 흥하해운이나 이런 종목들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HMM을 살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산다라는 마인드이고요. 그 목표가를 얼마나 잡을 거냐 했을 때는 일단은 보편적으로 10% 정도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굳이 HM 말고 대한주는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한주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동방이라든가 뭐 태웅로직스라든가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 그래도 연간 실적 흑자 기록을 해주면서 정부 정책 수에 있으면서도 일간 변수의 큰 종목들, 그 종목도 좀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HMM의 좀 부담되는 부분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고, 그래도 이 HMM이 그 삼성중공업처럼 오랜 기간 봐오신 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 애호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애호가 분들은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HMM 지분에 대한 매각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HM을 살 거냐 말 거냐는 저한테 물어보면 안 삽니다. 딴 거 삽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제 개인의 그 생각을 버리고 투자 전문가로 물어보신다고 했을 때는 산다인데, 손절가는 잡으셔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1차 목표가는 한 10% 정도 잡고,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 이후로 추가적으로 개선됐을 때는 드라이빙을 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유정 아나운서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어때요? 북극 항로가 뭔지부터 좀 자세하게 사람들이 개념을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던 것처럼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북극 항로에 대한 개념? 네,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가지 않고 러시아를 통과하겠다라는 건데 뭐가 좋고 뭐가 더 나쁜지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만큼 뭐 네, 열흘 정도 단축이 네네. 돼서 연료가 좀 덜 들어가고. 연료도 덜 주고. 그런데 춥다 보니까 여름 정도, 그리고 아직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배를 띄워서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세우는 지점도 만들어야 되고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아직 북극에 대한 이 기온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수집을 해야 돼서 생각보다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열흘이라고 단축되는 건 좋은데 또 이 해운주가 돈을 벌려면 기항지가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간중간 계속 수혜주나는 멈추면서 가요. 물론 네. 북극항로를 얘기하고 있는 게 공격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받지 않는 건 중요한데 한 군데 한 군데 다 들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왔습니다, 물건 좀 내릴게요, 돈 좀 주세요, 내리고 받고 선원들 내려가지고 돈 좀 벌고 하는 게 다 필요한데 그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만 가는데 수익성은 약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북극항로가 진짜 돈이 되는지, 이게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를 좀 알고서 관련주를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 많이 들었는데. 김유정 아나운서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약간 쇠빙선 문제가 났었어요. 그래서 네. 북한을 도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러시아가 이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으려고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거의 우리 북한의 약간 위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북극항로 돌려면 이제 이 러시아 쪽으로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얼가성이 높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쇠빙선이 인기가 있을 거다, 이런 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만약에 아무런 지정학적 리스크 없이 간다라는 거에서는 뭐 거리가 짧고 기간 줄고 이런 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쇠빙선에 대한 모멘텀 체크는 좀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하필이면 이제 뭐 H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 하나오션 이런 쪽이 좀 쇠빙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조선보다는 약간 조선방사에 엮여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정 아나운서의 인사이트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죠. 유정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서 공부하는 분들께서 북극항로 개척에 있어서 이런 쇠빙선 문제는 크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투심이 얼마든지 돌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은 좀 HM 해운주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외국인은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오고 있지만 기술적 움직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더 들어보고 싶고 흥미로운데 시간 때문에 안 되겠다. 가셔야 됩니다. 네. 닥터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좀 이상하죠? 다음 주에 좀 보강해서 잘 공부 좀 해오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유정 아나운서한테 밀리지 않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